광숙 씨 술도가를 세계 브랜드로 키울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이 마당의 평화에 만족하시겠어요? 한동석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던 그날 밤 광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이던 그 돌잔치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가장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였죠. 2번 클릭하시면 반전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리와 범수의 결혼식 날 술도가 마당은 전날부터 분주했어요. 형형색색의 천이 마당 위를 장식했고 오형제들은 저마다 맡은 일을 하며 뛰어다녔죠. 오늘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갈라져 있던 마음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가족이 되는 날이었어요. 광숙은 신부 대기실에서 세리의 드레스를 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세리 씨 오늘 진짜 예쁘다. 아가씨 때부터 본 내가 이렇게 시집 보내는 기분이네. 세리는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사실 어제까지도 떨렸어요. 결혼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 싶어서. 근데 이제는 그냥 좋아요. 오빠랑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광숙은 세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결혼은 둘이서 만드는 거야. 시집이니 집안이니 그런 건 부차적인 거고. 너랑 범수 씨가 서로 지켜주면 돼. 그때 문이 열리고 장미애가 들어왔어요. 세리야. 짧게 부르는 목소리에 세리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미애는 그녀를 꽉 안아줬어요. 행복해라. 네가 웃는 게 내 가장 큰 바람이야. 결혼식은 양조장 마당에서 열렸어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가운데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채웠어요. 오영재와 광숙, 동석, 한봄, 미순까지 모두가 환한 표정이었죠. 신랑 범수가 입장할 때 흥수는 장난스럽게 야, 우리 막내 멋있다. 하고 소리쳤고 강수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 형. 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세리가 아버지 독고탁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모두의 시선이 멈췄어요. 과거의 상처로 얼룩졌던 부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걷고 있었어요. 독고탁은 말없이 세리의 손을 범수에게 건네며 속삭였어요. 잘 부탁한다. 내 딸이니까 누구보다 귀하게 대해줘. 범수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인생 다 걸고 지킬 겁니다. 주례는 한동석이 맡았어요. 2 사람은 오늘부터 서로의 날개가 되어 함께 날아가야 합니다. 독수리 군단처럼요. 우리 모두가 그 비행을 지켜볼 겁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보냈고 광숙은 눈물이 맺힌 채로 동석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집안은 정말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서약이었어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범수 오빠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내 과거도 내 가족도 나를 만든 모든 걸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걸어줘요. 범수는 세리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세리 씨 나도 다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당신 편이 될 거라고. 그 순간 마당엔 박수가 터졌고 흥수가 외쳤어요. 이제 술도가도 2세대 개막이네. 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다 같이 마당에 모여 건배를 했어요. 광숙이 잔을 높이 들며 말했다. 오늘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술도가 아니 우리 가족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건배. 햇살 아래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상처와 갈등을 지나온 진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양조장 마당은 이제 과거를 품고도 더 멀리 날아오를 준비가 된 공동체의 심장이 되어 있었죠. 며칠 뒤 독고탁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어요. 칼을 잡는 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 식탁을 가족을 위한 자리로 꾸미고 싶었어요. 식탁보를 새로 깔고 불고기와 잡채, 전, 탕까지 정성껏 준비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감방에서 제일 그리워했던 게 뭔지 아냐? 바로 이런 거였다. 가족들 앉혀놓고 밥 차리는 거. 거실 한쪽에서 장미애가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요리사 흉내예요? 그래도 보기 좋네요. 독고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흉내라도 내야지. 이 집이 다시 가족들로 북적이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점심 무렵 세리와 범수가 집으로 들어섰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세리가 놀라며 말하자 독고탁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네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봤다.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거더라.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더니 강수가 들어섰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고탁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강수야, 너도 이제 우리 식구나 다름없지. 앉아. 오늘은 내가 대접하는 자리야. 강수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독꽃하게 진심 어린 표정에 마음이 풀렸는지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님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 독꽃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너랑 마주 앉게 될 줄 몰랐다. 근데 이렇게 앉아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세리는 아버지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아빠, 우리 앞으로 자주 이렇게 밥 먹어요. 그냥 특별한 날 말고 평범한 날에도요. 범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이런 자리가 쌓이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독꽃학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 했어요. 그래, 나한테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장미애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좀 집 같네. 이렇게 다 같이 앉아야 사는 거죠. 그날 독꽃학의 집 식탁에는 지난날의 상처보다 다시 함께하자는 따뜻한 다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반면 술도가의 앞마당에도 아침 햇살이 양조장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오늘의 광숙은 달랐어요. 형수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천수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광숙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천수 도련님,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건 동석의 제안이었어요. 며칠 전 동석은 이렇게 말했죠. 광숙 씨, 이번 에이펙 만찬주 선정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야. 술도가가 이제 세계 무대에 나설 때가 왔다는 신호야. 호텔과 양조장을 합쳐서 브랜드화하자.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그 순간 광숙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세계 브랜드라 멋지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양조장의 온기는 사라지는 거 아닐까? 오영재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원할까? 사실 며칠 전 동석은 호텔 이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호텔 매출은 이미 한계입니다. 전통주 브랜드 하나로 글로벌 경쟁에 버티긴 힘들어요. 새로운 투자 유치 없이는 호텔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동석은 그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어요. 그래서였다. 그는 해외 자본과의 비밀 협상을 시작한 거였어요. 광숙 씨에게 말하면 반대하겠지. 하지만 난 지켜야 한다. 광숙과 아이들, 그리고 이 호텔을. 동석의 선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속이는 아이러니였죠. 며칠 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광숙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죠. 천수 도련님, 흥수 도련님, 강수 도련님. 저 지분을 20%씩 나누려고 해요. 이제 술도가는 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흥수가 먼저 놀란 듯 말했죠.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형수님이 이끌어온 건데 저희는 형수님 뜻만 따를게요. 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우린 술도가의 지분보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숙은 눈물이 고였어요. 맞아요. 이 자리가 우리 집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동석이 나타났어요. 지분을 나눠도 좋아. 하지만 이건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야. 광숙 씨,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광숙은 눈을 피했죠. 오빠,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생각해봐요. 이 양조장, 이 술, 여기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동석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그래서 더 세상에 보여줘야지. 숨겨둘 이유가 뭐야? 광숙의 마음은 갈라졌어요. 지켜야 한다 vs 보여줘야 한다. 둘 다 옳았지만 함께 갈 수 없는 길 같았죠. 며칠 뒤 글로벌 투자자와의 미팅이 열렸어요. 동석은 완벽하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꺼내들었고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광숙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저희 술도가는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마당, 이 술도가의 온기가 바로 가치예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그 온기를 해친다면 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투자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동석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죠. 회의가 끝나고 광숙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를 들었어요. 광숙은 몰라. 진짜 계약은 따로 있지. 광숙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동석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빠,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광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광숙은 동석에게 얘기했어요. 오빠 솔직하게 말해요. 따로 계약한 게 맞죠? 동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광숙 씨 오해는 하지 마. 난 이술도가를 팔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더 큰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해. 그게 내가 찾은 방법이었어. 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그럼 왜 나랑 상의도 안 했어요? 우린 이제 가족인데. 동석은 한숨을 쉬며 광숙의 손을 잡았어요. 광숙 씨, 난 이 모든 걸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 거야. 더 이상 작은 양조장으로는 버틸 수 없어. 광숙은 그 손을 뿌리쳤다. 오빠, 그건 변명이에요.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속였어요. 이 소식은 금세 오영재에게 전해졌어요. 천수는 분노했어요. 한 회장님 제정신입니까? 가족한테도 비밀로 한 계약이라니. 흥수는 냉소했어요. 결국 호텔이 중요한 거였지. 술도 가는 명분이었네. 하지만 강수는 달랐어요. 한 회장님 입장도 이해해야 합니다. 버티려면 힘이 필요해요. 술도가 마당은 한동안 냉랭했어요. 가족조차 하나가 아니었지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광숙은 고자동을 찾아갔어요. 공장장님, 나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 대표, 싸움으로는 못 지켜요. 이 집은 대화로 지켜온 집이잖아요. 그게 마 대표 방식 아닙니까? 광숙은 그제야 마음이 정리됐어요. 내가 선택한 길은 설득과 조건이다. 타협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며칠 뒤 광숙은 양조장 마당에 가족들을 모두 불렀어요. 저 결심했어요. 술도가를 세계로 키우되 우리만의 색을 지킬 겁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빼앗기지 않는 조건으로만 계약할 거예요. 동석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광숙 씨, 그게 가능할까? 광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이 마당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안 되는 길도 다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거. 결국 해피엔딩. 광숙은 투자자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단호하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술도가의 레시피와 경영권은 가족이 보유. 양조장 본관은 공동체 공간으로 유지. 브랜드 확장은 하되 사람이 만드는 술이라는 정체성은 훼손 불가. 동석은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광숙의 결단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냈어요. 우리가 투자하려는 건 단순한 양조장이 아니라 이 스토리였군요. 투자자 대표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리고 얼마 뒤 술도가는 세계에 진출하면서도 공동체의 온기를 지킨 양조장으로 새롭게 자리 잡았어요. 광숙은 쌍둥이를 안고 마당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우리 술도가의 날개로 더 멀리 가봐요. 동석이 광숙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라면 할 수 있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술도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새로운 도약, 그 사이에서 술도가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며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독고탁의 진심, 세리와 범수의 결심, 그리고 광숙의 용기가 술도가를 다시 날아오르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숙처럼 성장의 길과 지켜야 할 가치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상드라마 연구소의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뇌피셜이었어요. 다음 화에서 새로운 드라마로 다시 만나요.